안녕하십니까. 놓치면 후회하는 보험 영어 트렌드 총정리 2009년 10월달 강사 이상훈입니다. 자, 컨텐츠 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로는 2019년 4분기 영업 전략, 그걸 통해서 손해보험 전략과 생명보험 전략을 보도록 하고요. 기대 효과로는 통계 자료를 통한 3대 질병의 이해 및 가망 고객 확보 및 기계학자 터치입니다. 자, 첫 번째 4분기 영업 전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유병자보험을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1Q보험과 2Q보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으로는 종신보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저해지 환급금 보증형과 확정금리형, 그 다음에 무해지 환급형, 간편가입 종신보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목할 신문기사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통계, 한국인 사망원인 1위 36년째 암, 사망률 역대 최대, 그 다음에 기침소리 내는 환절기, 손 씻기는 철저히 몸은 따뜻하게, 여기 심혈관 질환을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환절기, 혈압 및 혈전 등으로 뇌졸중 발생 높아져입니다. 나이 들수록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관벽 두꺼워져 뇌졸중 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2019년 4분기 영업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해보험입니다. 영업전략으로는 사망원인 1위 암, 여기서는 남성, 여성 성비에 따른 가입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절기에 조심해야 할 질환,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으로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은 9월달 영업전략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1.75에서 2%로 0.25포인트 떨어졌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0월달에 인하 예상이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 1.5%인데요. 0.25포인트 떨어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4월 감독규정 개정으로 추가납입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명보험은 10월달 4분기에도 계속 그대로 영업전략을 가는 형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손해보험 전략입니다. 2018년 사망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기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망 원인은 남녀 통틀어 암이 1위가 계속 36년째 계속 1위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심장질환, 그다음 뇌혈관 질환, 폐렴 정도에 있는데 여기서 보실 게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 사망 원인입니다. 보시게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령자들은 악성 신생물 암이 압도적으로 있는데 그중에서 남녀 모두 폐암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대장암하고 간암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정특례 중증질환 진료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원 198만 명 중 암질환이 109만 7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심장혈관 질환 환자가 9만 7천 명,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환자가 6만 4천 명 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3대 질병 진료 현황 점유율은 60대에서 대폭 상승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죠. 60대 이상으로 암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나와 있는데요. 통계 자료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암 발생 확률은 60대에서 급속도로 높아가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2대 질환, 총 3대 질환이 계속 60대 이후로는 중증 질환으로 계속 점유율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별 주요 암종 발병 분류를 보겠습니다. 남자하고 여자를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남자는 위, 폐, 대장암 순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분들은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갑상선암이 1위로 발표가 됐지만 올해 유방암으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공통적으로 위암하고 폐암, 대장암의 발병비는 높게 납니다. 그럼 남성의 경우는 간암이 여성에 높게 나오고요. 여성은 갑상선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암보험을 준비할 때 일반암 진단비보다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DI 보험을 통해서 부위별 보장 상품, 그리고 대장암은 4배, 폐암은 2.1배, 그 다음에 비뇨기 생식암 2.6배 비율로 암이 재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재진단암 원발암, 전이암, 2차암, 지속암 담보인데요. 이걸 통해서 재진단암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복층형, 갱신형 플러스 비갱신형 암보험 및 그 다음에 유사암, 갑상선 전이암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 각 원수사들이 현재 유사한 비율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로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체증형 암보험이 나왔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2배 보장을 해주는 체중형 암보험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통해로 아까 데이터 보시다시피 65세 이후에 60대 이후에
발병비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가입을 해서 노년기에 치료를 준비하는 그런 형태로 암보험을 준비하면 좋고요. 여기서 여성분들 중요합니다. 유방암 갑상선암입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일반암보다는 유사암 쪽을 통해서 많이 최대한대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령대별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안에 협심증하고 급성 심근경색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협심증이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 중에서 68.4%를 차지하고요.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은 10.2%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남성분들은 50대, 60대, 70대에서 비율이 높고요. 여성분들은 60대부터 비율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할 때 대부분 20년대 80세 만기를 100세 만기를 선호를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남성분들은 굳이 100세 만기보다는 70대 80세 만기로 가는 형태를 취하고요. 여성분들은 80대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데요. 그럼 여성분들은 100세 만기로 해서 설계를 조금씩 설계 연 만기를 혹은 보장 기간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무조건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고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그 다음에 I2호에 해당하는 기타 심장질환 부분에서 보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별 뇌출혈, 뇌경색 환자 현황입니다. 뇌혈관 질환 안에 뇌졸중이 있고요. 뇌졸중 안에 뇌경색과 뇌출혈인데 흔히 말하는 뇌경색은 어르신들 받는 중풍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I63이라는 코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뇌경색 환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중풍을 말하는데 I63 코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코드가 I69 나오는 코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후유증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보통 열공성 뇌졸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뇌경색으로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를 가입하야지만 I68, I69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뇌출혈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남성들은 50대, 60대, 70대 많이 몰려 있고요. 여성분들은 60대부터 70대, 80대에도 거의 20% 가까운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남성분들은 100세 만기보다는 주로 80세까지 만기를 조정을 하고요. 여성분들은 100세 만기로 혹은 90세 만기로 조정을 해서 여성분들이 조금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은 무조건 100세 만기가 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평균 치료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1인당 5대암 평균 치료비인데요. 4,918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입니다. 1인당 뇌혈관 평균 치료비는 4,484만 원. 그 다음에 심장질환 치료비는 1인당 3,062만 원인데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1인당 평균입니다. 치료 방법에 따라서 혹은 치료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약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돈입니다. 우리가 평균 치료비가 암 같은 경우는 4,918만 원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간병비도 포함된 것이라고 하지만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 걸렸을 때 3대 질환이 걸렸을 때 간병비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 치료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이 실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적으로 암 치료비가 4,918만 원이다. 뇌혈관 질환비가 4,500만 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심혈관 치료비가 3,0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암은 5,000만 원,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은 5,000만 원 또 심장질환 3,000만 원 있으면 되겠는데 아닙니다. 이 3대 질환에 걸리게 되면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그걸 우리가 질병 후유라고 하는데요. 질병 후유 장애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런 3대 질병 걸렸을 때 이 정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치료 기간에 따라서 치료 방법에 따라서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은 1억에서 2억 정도를 준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도 그 정도로 치료비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암치료병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보험 전략입니다. 9월달 트렌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융의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인식시키는 요인 개선이라 그래서 먼저 그때 저해자 무해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보장성 보험 연금전환 특약 예실 강화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추가 납입 한도 축소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시행이 아니라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서 내년 4월부터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2배 추가 납입을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자꾸 종신보험인데 저축성 보험으로 오해를 해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생명보험은 9월달 계속 연속을 해서 타겟 고객을 집중적으로 터치를 하는 겁니다. 기본보험 현재는 일반적인 상품은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상품들이 기본보험료 즉 주계약 보험료에 추가 납입을 200% 정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2000년 4월부터 내년 4월부터는 기본보험료의 100% 즉 1+2에서 1:1로 바뀌는 형태로 됩니다. 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0년 내년 4월 감독규정 개정을 위한 추가 납입 축소를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언제요? 올해 8월 2일 날에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 납입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사업비 부분이 회사별로 조금씩은 틀리지만 사업비 부분이 추가 납입 수수료 1%, 0.5%에서 3% 정도의 혹은 일부 회사들은 5%까지 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즉 10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하면 3%, 2%면은 97만 원 또는 98만 원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정이율 즉 최저 해지한급금 보증 금리를 통해서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3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추가 납입을 권해드리는 그런 상품들을 고객분한테 추천을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가 납입 한도 축소는 비과세 한도 축소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가 납입 한도 축소는 비과세 한도 축소를 얘기합니다. 말씀드렸지만 1+2에서 1+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주계약 보험료, 기본 보험료가 50만 원 됐을 때 추가 납입을 100만 원을 할 수가 있지만 내년 2020년 4월부터는 50만 원밖에 추가 납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비과세 혹은 자녀들한테 비과세 통장을 만들어준 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추가 납입 한도 축소를 한다는 얘기는 비과세 한도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파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3.0% 현재 종신보험의 예정이 3.0%짜리 즉 최저 보증이율이 3.0%짜리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회사에 틀리겠지만 그중에 3.0%짜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10년 이내 3% 그 다음에 이후로는 2.85 또는 2.75를 보증해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보험료 20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상품으로는 우리가 중도 인출 혹은 추가 납입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컨셉을 말씀을 드리면 종신보험은 만 15세부터 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계약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익자는. 그러면 이런 컨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녀가 만 15세 이상이면 부모님이 계약자 수익자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요. 피보험자는 당연히 만 15세 이상 자녀가 되겠고요. 그러면 10년이든 20년 납입이든 계약을 해서 부모님이 계속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납입이 끝난 상태에서 납입이 끝나게 되면 자녀가 만 15세면 당연히 자녀가 이제 취직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모님께서 전체적으로 중도 인출을 다 하시는 겁니다. 중도 인출을 다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증여세 신고를 통해서 계약자하고 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모님께서 계약자가 전부 다 중도 인출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종신보험의 개념보다는 자녀한테 비과세 통장을 이전해주는 플랜입니다.
부모님께서 본인이 납입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다 중도인출 하시고, 그럼 자녀는 종신보험 개념보다는 비과세 통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추가 납입을 통해서 다 중도인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증여세 신고를 통해서 계약자하고 수익자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자녀는, 피보험자가 됐던 자녀는 계약자로 변경을 통해서 부모님께서 200% 중도인출을 다 하셨기 때문에 자녀한테는, 즉 피보험자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200%의 중도인출, 200%의 추가 납입에 대한 공간이 생깁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도인출은요, 추가 납입을 계속했을 때, 그 다음에 추가 납입 중도인출하게 되면 그만큼의 파이가 남아 있습니다.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가 피보험자 계약자로 변경이 됐죠? 그럼 피보험자가 변경이 됐으면 계속 본인이 피보험자, 본인이 계약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가 납입을 통해서 몇 프로? 지금 현재 은행금리가 높아봤자 1.5%, 1.6%입니다. 그러면 추가 납입을 통해서 추가 납입 3% 혹은 2년, 10년 이내 3%, 그 다음에 이후 2.8로 2.75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금리는 계속해서 우하향이 되지만 내가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최소한 평생 2.75라는 기본적인 금리를 갖고 가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자녀분들한테 혹은 30대에서 40대 이상의 고객분들한테 이런 컨셉을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대로 추가 납입을 권해드리고 그런 고객들을 확보하는 그런 10월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